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간선이거든요, 간선. 근데 간선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계에 등장할 수 있고 점검에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방 점검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간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검 행위에 관해 가지고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전제, 그리고 실제 실무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라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소위 말해서 우리 기사 때 이제 실기에 했었던 소방전기에 보게 되면 간선 외웠던 것들 공공표 발전 경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암기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나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나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글서 교재가 있습니다. 합격 노트리 기사 이제 실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가 가져와서 거기에 복사 붙여 놨습니다. 복사 붙여 놨는데 예전에 이제 보셨던 내용들을 일단 참조를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가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물론 이제 전투반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조금 더 다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는지, 이거는 점검 행위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간선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합격 노트 시리즈 기사에 있는 요 내용들은 사실 제자들이죠. 신민호, 백소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수험생 시절을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지냈던 친구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백소나 관리사 같은 경우는 최연소 합격자죠. 그죠? 23살인가 그때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자기 그때 딱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23살인가 4살 그때 관리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책을 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본받을 만한 그런 친구. 물론 신민호 관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크고 있는 친구 중 한 가지인데, 그 친구가 사실은 소방전기의 주 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서브로 해가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우리가 연동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회로들,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전지고, 그죠? 꼬마 전구고, 그리고 얘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고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얘는 이제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맞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렇게 전기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들, 우리가 스위치를 ON 한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도 있고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반드시 기능이 하나밖에 없죠. ON, OFF.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자동으로 동작하든 수동으로 동작하든 ON, OFF라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광등 켜는 거하고 똑같이 얘는 꼬마 전구 켜기 위해서는 얘를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눌러버린다라는 겁니다. 눌러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기가 흐르게 돼. 그러면 전기가 이런 선로를 따라서 지금 같은 경로를 거쳐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되니까 꼬마 전구가 켜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맞죠? 그죠? 이 상태잖아요, 딱.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소방전기 설비에서도 당연하게 접근이 되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적용을 못하니까 간선수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개념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이 시스템의 특성만 알아도 저 간선수는 우리가 유출을 하거나 추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 가지 특성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기동입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기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동이 됐는데, 자,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되면은, 자, 전원이 흐르죠? 그죠? 여기서는 24V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24V 흘러가지고 얘가 켜지면서 확인이라는 상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확인이라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꼬마 전구처럼 자, 지금 이렇게 수동으로 동작을 하든 자동으로 동작을 하든 그 결과에 의해서 켜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면 얘는 이제 전구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그러니까 뭐 온오프 스위치 있을 수 있겠죠? 그 자동으로 동작, 수동으로 동작, 온오프 스위치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자동으로 동작 스위치는 우리가 복도 같은 데 보면은 센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접점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 해당을 하게 되네요. 얘를 고스란히 가져오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얘를 고스란히 가져오게 되면은 수신기네요. 그리고 얘는 발신기, 얘는 감지기 같은 형태. 얘는 지금 아까 우리 꼬마 전구 대신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경종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상 아닌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발신기를 수동으로 누른다. 그러면 전기가 흘러서,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경종이 따라랑 우는 이런 상태. 이거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근데, 얘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얘가 동작을 함에 따라 전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죠. 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간접적으로 동작하도록. 그건 사실 얘는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다시 요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게 되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는 상태가 되냐면은 릴레이가 하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릴레이에 의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얘가 요렇게 갖다 다시 들어오는 요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릴레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이 릴레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 코일이 담겨 있는데 접점을 코일이 전류가 흐르면서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걔를 붙게도 떨어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감지가 동작하든 발신가 동작하든 전원이 흐르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접점이 붙어버린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종의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니까 그러면 얘가 동작을 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선로들이 요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요렇게 하는 장치, 이런 일련의 장치를 우리가 릴레이 계전기라고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요런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모든 회로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릴레이, 즉 간접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자동 스위치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릴레이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형태. 그게 수신기 내부에 보시게 되면은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죠?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요게 릴레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이 뒤집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는데, 그런 입력을 하는 저런 스위치들에는 뭐가 달려 있다? 당연히 릴레이가 하나씩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 구성을 가지게 되게 되는데,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근데 지금 같은 형태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얘네들이 기동을 해야 얘가 출력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출력이 나가는 게 형광등처럼 바로 다이렉트 스위치 눌러가지고 딱 켜지는 거 확인하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죠. 소위 말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동이고 얘는 확인인데, 출력인데, 이 출력이 수신기에서 확인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수신기에서도 몰라도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또 다른 케이스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강의실에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가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강의실 불도 좀 끄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해주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내려왔는데 딱 밖에서 보니까 여기서 강의실이 불이 켜진 걸 딱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저씨 원장님이 불 끄랬는데 아이씨 이미 내려왔는데 잠가버렸는데 귀찮아 그냥 갈래? 그냥 가버렸어요. 문제가 되냐라는 겁니다. 전기세 조금 더 나오는 거 말고 문제가 안 되죠. 자,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자, 근데 수신기가 1층에 있어요. 근데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 3층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학원의 강의실에 뭔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 신호를 보고 바로 퇴근을 해도 됩니까? 귀찮아 하고. 좋든 싫든 간에, 에이씨, 또 뭐고 감시 노동자이가.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그거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는 뭐가 필요가 없냐면은 컨트롤 판넬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만 온오프만 하는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방은 지금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신기에서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4층에서 5층에서 스위치가 동작했다라는 사실을 뭔가는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 판넬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신기하고 이 발신기하고는 어떻게요? 경종하고 발신기 이런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신기는 1층에 있는데 발신기라든가 감지기는 어떻게요? 3층에 있거나 4층에 있고 5층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컨트롤 판넬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동을 하면은 확인이라는 형태, 얘는 입력이라는 형태, 출력이라는 형태. 얘는 기동 맞죠? 그죠? 스위치 기동시키고 얘는 출력이 나갔으니까 전원이 투입됐으니까 소리가 되든지 눈으로 보든지 뭐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확인이 자, 얘가 이벤트가 발생한 그 층에서만 동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디도 메인 컨트롤 판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발신기를 내가 눌렀는데 이 발신기가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보편적으로는 경종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전원입니다. 전원은 우리가 사실 얘가 있으면 전원 표시등이 같이 달리죠. 발신기에서. 근데 당연히 전원이 들어있다 보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버튼 제대로 눌러졌어 라는 확인이 뭐냐면은 빨갛게 LED가 점등이 됩니다. 발신기 내부에. 자세히 보면 여기 LED가 하나 있어요. 전화잭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제대로 눌렀어 라는 확인 신호가 빨갛게 LED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려야 되는 겁니까? 때르릉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죠. 그죠?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층에 LED가 딱 점등이 됩니다. 3번 회로 내지는 3층 이렇게 해서 화재 신호가 딱 점등이 되죠. 근데 얘가 자동으로 동작한 건지 수동으로 동작한 건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기본은 자동이죠. 근데 모든 자동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된다? 수동으로도 당연히 돼야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소방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동이죠. 근데 수동으로 동작했다라는 사실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감지기가 동작한 건지 발신기가 동작한 건지. 근데 우리 건물의 규모가 커요. 발신기 한 100개 있어요. 감지기는 몇 층이 몇만 개가 있어요. 어떤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구분이 되어지는 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발신기를 눌렀구나 라는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 응답, 아주 오래된 건 응답이라고 표현되고, 요즘 나오는 것은 대부분 발신기라는 형태의 LED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아마 여러분들 소시적에 보시면 우리 요거 기사 때 보면은 발신기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런 형태의 표현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는 회로고 하나는 발신기고 LED 요렇게 들어가 있어 갖고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회로는 회로 공통대로 해놔. 이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 접점이 2개가 붙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로 하나 붙어버리고 발신기 하나 붙어버리면서 LED 점등이 되게 되니까 수동으로 동작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지가 동작하게 되면은 감지기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발신기, 즉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그럴까요? 모든 시스템이 다 같죠? 모든 시스템이. 모든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은 당연히 수동으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으로 동작했느냐 내지는 수동으로 동작했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 볼까요? 자, 그럼 부가적으로 한 번 더 가봅니다. 부가적으로 더 가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스위치들이 지금 같은 형태로 발신기만 있고 감지기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발신기하고 감지기만 있을까요? 입력을 하는 회로가. 저런 스위치들의 집합체가 우리가 소방전기 시스템인데 뭔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죠? 스위치가 저렇게 자동으로 동작하거나 수동으로 동작하는 게 쟤만 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검지 장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습식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TS 요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헤드가 개방이 되면 물이 2차측으로 흘러가면서 압력 스위치 동작.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수검지 장치가 동작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압력 스위치 압력 변화에 따라서 검지를 하니까 이 신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감시제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시제반에서는 자, 감지가 동작해도 화재고 유수검지 장치가 동작했다라는 것은 헤드가 터졌어. 얘가 감열돼서 터졌어. 그것도 화재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이렌 출력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뭐예요? 입력이네요. 그죠? 입력일 거고,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에 대한 당연히 안에 수신기 내부에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릴레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출력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경종처럼. 뭐를 보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보고 있는데, 전기적인 개념은 결국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아까 온오프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념은 다 똑같네요. 접근하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 외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조합제.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템파 스위치 같은 경우도 밸브가 잠겼습니다라는 신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밸브 잠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로컬, 요런 그 지역에 알릴 필요는 있습니까?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입력만 있고 출력은 없이 어디에만 표시되는 겁니까? 수신기. 그런 것들이 있죠. 템파 스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물이 부족합니다. 저수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경보를 굳이 나갈 필요 없이 관계자한테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 보게 되면은 출력이 나가야 되는 것들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발신기를 위한 선이 한 가닥. 그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두 가닥이겠네요. 그죠? 근데 감지기는 감지기대로 회로라는 형태가 있죠. 그죠? 근데 얘도 회로고 얘도 회로입니다. 같이 쓰는데 얘는 추가되는 게 발신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발신기선이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공공, 표, 발전, 경회 이렇게 되는 게 발신기선이 한 가닥 있고 회로선이 한 가닥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얘는 수동으로 동작했다라는 거고 얘는 어떻게요? 그쪽 회로가 동작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하기에는 말로는 금방 제가 공공, 표, 발전, 경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실 이거 다 뭐예요? 정규적으로 보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 위치에 발신기를 달거나 필요에 따라서 감지기를 달거나 출력이 나가는데 경종을 달거나 형광등을 달거나 시약 경보기를 달거나 뭐 필요할 경우는 펌프를 달거나 팬을 달거나 그렇게 하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이 간선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뭐가 고장난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고장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모든 소방 시스템에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스위치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입력을 하는 스위치들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면서, 저런 입력이 없으면은 출력이 안 나간다. 출력이 안 나가면 경정도 안 오네요. 그죠? 입력이 안 되면 출력이 안 나가잖아요. 당연히. 기동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출력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입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입력이 돼가지고 얘는 다시 출력이 나오는 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데 입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입력이 되는 회로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수신기라고 봅시다. 자, 입력이 되는 회로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점이 있는, 자, 말단에 종단장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종 스위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감지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입력을 하는 회로들은 얘네들이 입력이 안 되면은 문제가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얘가 없었을 수도 있죠. 종단장이. 현재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 스위치를 누른데 가지고 전원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전혀 없죠. 근데 그러면 이게 단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지?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떻게 하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설치를 한 게 뭡니까? 종단장을 설치를 했잖아요. 종단장을. 그죠? 종단장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입력을 하는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탐지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종단장을 회로마다 설치가 돼 있죠. 송미선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이런 입력을 하는 회로들에서는 당연히 종단장이 설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지금처럼 이런 회로들, 아까 입력을 할 수 있는 압력 스위치에도 종단장 설치됩니다. 그리고 템파 스위치도 입력이죠? 종단장 설치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단장을 설치를 하는 목적은 평상시에 어떻게요? 자,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전류를 검출을 할 수가 있다. 폐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죠? 도통시험입니다. 맞습니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얘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확인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 솔로가 단선 아니야 확인하는 게 종단장이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동작을 했습니다. 동작을 했으면 뭐가 나가야 되죠? 출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출력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출력 나가는 거 확인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건물이 너무 커요. 발신기만 해도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발신기가 눌러져야만 반드시 출력이 나가는데 이 시스템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자, 어떤 기능을 만들었냐면은 일일이 어디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발신기를 누르러 가지 않아도 출력이 나오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게 뭡니까? 동작시험 버튼이 있죠. 이걸 동작시험, 화재표시 작동시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동작시키는 것은 그 로컬에 그 지구에 가서 감지기를 동작하든 발신기를 누르든 그런 행위를 해야 되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수신기 내에서 그러면은 1번 눌러봐.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 아니면은 1층, 2층, 3층 요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라고 한 게 로타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4번 버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타입들 이게 P형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뭐냐면은 입력이 되는 부분 확인하는 것은 도통시험. 출력이 나가는 것. 즉,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됐다. 스위치가 동작했다라는 형태로 릴레이를 동작시키겠죠? 그리고 수신기가 정상이면은 출력이 나갑니다. 어디로요? 경정으로 24V 출력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수신기가 이상이었고, 선로 이상이었고, 경종 이상 없어. 확인되는 게 동작시험 맞습니까? 그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녹아있는 개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알면은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스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광등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자, 1, 2, 3, 4층. 자, 스위치는 only 1층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스위치 얘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3층만 불 켜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 하나를 켜면은 1, 2, 3, 4층에 전기세가 나오든 말든 간에 한꺼번에 출력이 나야 됩니다. 맞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간선이 두 가닥 플러스 마이너스라 보면은 두 가닥이 끝까지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죠? 두 가닥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만 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제명동입니다. 일제명동 기준이 뭡니까? 아니면은 직상발화 우선 경고 방식은요. 5층 이상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죠. 이상하고 초과하고 다르죠. 5층 미만 3,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제명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경정이에요, 경정.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정선 한 가닥, 마이너스는 한 가닥, 요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가 끝이 나는, 이게 일제명동이잖아요, 개념은. 일반 정리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니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지금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너무 크니까 1, 2, 3, 4층 한꺼번에 스위치 하나를 켜기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3층만 켤 거야, 4층만 켤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뭐를 따로따로 뒀습니까? 스위치를 다 따로따로 뒀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대로 두 가닥, 얘는 얘대로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가 있는 거 맞나요? 그죠? 불편하지만 이게 평상시 유지관리가 편하니까 따로따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층에 켜고 싶으면 3층, 2층에 켜고 싶으면 2층, 그죠? 2층을 끄고 싶으면 2층 다 됩니다. 맞습니까? 이 개념이 뭐예요? 아까 잠시 하겠던 직상발화 경보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수신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경종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두 가닥을 가가지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으면은 아까 스위치가 하나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동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발신기가 있든 뭐가 있든 이렇게 해가지고 1층을 누르든 2층을 누르든 스위치가 나는 게 1, 2, 3, 4층에 다 있다 하더라도 출력이 나가는 거를 뭐로? 두 가닥으로 연결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어떻게 요 뭐가 동작하든지 한꺼번에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맞나요? 그죠? 뭐 3층이든 4층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간선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가닥이 되잖아요. 그죠? 두 가닥. 근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경종 연결할 때 자, 얘가 플러스고 경종 하나 연결하고 또 요렇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요걸 직렬이죠. 자, 그러면 출력이 나가면 요 상태는 얘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하면 요런 상태가 됩니다.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모든 전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선을 연결하고 요렇게 1층, 2층, 3층, 4층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 모든 층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시스템이 요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거 이제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자,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4층 따로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자, 1층 간선, 2층 간선, 3층 간선, 4층 간선,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선이라고 하는 공통선은 어떻게 해요? 같이 쓰니까 공통선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출력을 보내고 싶은 거는 어디만 보내고 싶다? 2층에 스위치가 동작하면 2층에, 3층에 스위치가 동작하면 3층에, 그죠? 필요에 따라서는 3, 4층 한꺼번에 보낼 거야. 뭐 시켓을 그런 식으로 짤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직상발화 경보 방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게 되면 간선이. 자, 기본적으로 따로만 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컨트롤 되잖아요. 컨트롤 하고 싶으면 그만큼 가닥수가 추가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형태로 자, 3층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방이니까 3층, 4층 피난하세요. 직상발화 경보 방식으로 저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직상 4계층 경보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같죠? 그죠? 4계층 경보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간선수가 마이너스 공통선 한 가닥에 1층 경정선, 2층 경정선, 3층, 4층 경정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5가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즉, 그러면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공통선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기능당 한 가닥은 최소한 필요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1층, 2층, 3층, 4층 경종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쓰고 1, 2, 3, 4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5가닥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똑같은 경종 이외에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발신기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능만 알게 되게 되면은 공통선 한 가닥 있지. 그러면 기능당 한 가닥. 여기서 기능당 한 가닥이라 하는 것은 사실 온오프 기능밖에 없는데 그 끝에 우리가 뭘 달아놨느냐, 어떤 걸 달아놨느냐에 따라서 발신기가 되기도 하고 경정선이 되기도 하고 표시등선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뭘 달 건가에 대해서 똑같은 선인데 우리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신기가 있고 발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똑같은 형태죠? 얘네들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입력하고 출력이 되는 부분, 아까 내용 똑같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지가 동작을 하거나 내지는 발신과 동작을 하나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그러면은 음향정보가 출력이 나가는 이런 상태. 근데 이게 출력이 나가는 게 우리가 필요한 조건에 따라 출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아까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부과됩니다.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표시등, 얘는 그죠? 경정선이 있고 안에 발신기 선 하나 있었다 한 것 같고, 근데 발신기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화선 같은 거 하나 있네. 전화가 잭이 있었는데 전화는 어떻게 연결되지? 그러면 기능이 하나 있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표시등 하나 추가되겠네. 공통선 같이 쓴다 보면. 그러면 발신기 있으니까 발신기 선 하나 있어야 되겠네. 전화 있으면 전화선 하나 있어야 되겠네. 맞습니까? 그 기능을 알면은 사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런 기능만 알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통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간선의 기본 요거는 우리가 기사 때 썼던 그런 내용들인데 간선수죠, 간선수. 간선수와 관련한 부분들 송매선식하고 종단장 위치가 여기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로 요 위치는 실무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닥이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두 가닥이 이렇게 갔다가 감지 연결하고 다시 두 가닥이 요렇게 오죠. 요렇게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종단장 요렇게 달죠. 요렇게 우리 송매선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단장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종단장이 요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건 두 가닥이죠. 다시 송매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하나의 전선간에 쓰게 되면 네 가닥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선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상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봅시다. 수신기에서 우리가 단제대라 그러죠. 단제대라 그러거든요. 요렇게 이제 전선간이 있는 상태에서 단자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공통선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또 있네요, 두 개가. 표시등이 있고 경종이 있고 이게 이제 공통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조금 복잡해 보이게 되는데 하나씩 이제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신기에 있는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령을 이제 보는 건데 자동 기동이 있습니다. 맞죠? 자동. 그죠? 얘는 수동입니다. 근데 전화선은 사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기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기동, 수동기동, 발신기, 그죠? 발신기선 하나, 그리고 감지기 회로선 하나, 그리고 전화선 하나. 얘네들을 같이 해가지고 공통, 요렇게 됩니다. 맞죠? 단순하게 보시면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니까 표시등이 있었습니다. 표시등선 하나 있었고요. 경종이 있었고, 이 두 개 공통을 같이 썼네요. 근데 이 두 개 공통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한 게, 결국은 지금 요런 공통, 얘하고 경종 표시등 공통하고 회로 공통하고 같이 쓰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게 기능상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경종 표시등 공통 따로, 그리고 회로 공통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통선이 두 개를 같이 쓰게 되게 되면 얘 하나가 되겠는 회로도 주고 입력도 주고 출력도 죽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입력하는 부분 따로 출력하는 부분 따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기능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간선수는 어떻게요? 나아져 버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회로선 하나, 전화선 하나, 발신기선 하나, 그리고 얘네들 공통선 하나, 표시등선 하나, 경정선 하나, 경정 표시등 공통선 하나, 이렇게 명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감지가 동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그널이 이제 넘어가거나,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형태. 자, 내지는 수동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넘어가거나, 그죠? 시그널이 지금 같은 형태로 넘어가가지고 그 신호가 어디로 입력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자동으로 동작을 해가지고 넘어가든지, 수동으로 동작을 해가 넘어가든지, 결국은 수신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수신기에서 아까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3층에는 LED가 점등이 됩니다. 물론 걔가 점등이 되면서 대표 화재라 그러죠. 1, 2, 3, 4, 5회로짜리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화재 LED가 딱 점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스위치가 ON 했습니다. 그죠? 스위치가 ON 해가지고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기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에 내부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릴레이가 있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그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릴레이가 접점이 탁 붙어버렸습니다. 붙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출력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경정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경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맞죠? 그죠? 이게 확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화면석에서는 3층에 LED가 표시됐다는 그 자체가 3층에 동작을 했어.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3층에 경정 출력 나가고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각각의 기능, 회로, 그리고 전화, 발신기, 표시 등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전화선이 하나가 있고 표시등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들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표시등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시등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죠? 켜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입력을 할 필요도 없고 출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은 형태가 전화선입니다. 전화선은 우리가 잭을 꽂아가지고, 지금 같은 잭을 꽂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 잭을 딱 꽂았을 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통화가 돼야 되죠. 꽂을 때 전원이 투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계속 전원이 투입되어 있어야 딱 꽂으면 바로 통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꽂는 즉시 여기에서는 표시가 되죠. 통화가 가능하게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전화선이나 표시등선은 입력이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전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번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까요?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